지금까지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저지르고 있던 잘못이 바로 실력이 오를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다고 저희 수학학원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위권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진도와 교재에 대해서는 꼭 오늘 말씀드린 것 기준으로 따라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학년에 어떤 실력대의 학생은 이렇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기준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 최대한 그거 참고해서 공부 진도 짜주시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하면은 꼭 커리큘럼을 고쳐서 공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쌍둥이 여호영 선생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올마이티 캠퍼스 학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무엇이 다른지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 차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진도와 교재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실력대별, 연간 진도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저지르고 있던 잘못이 바로 실력이 오를 수 없는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공부해봤었던 교재와 진도, 그리고 학교 시험을 봤다면 몇 점을 받았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학교 시험에서는 80점도 안 나오는데 1년 이상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선행 진도를 쭉 나가서 중학교 전 과정 혹은 고등학교 전 과정을 진도를 다 빼고 돌아와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다고 저희 수학학원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과 부모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려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극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갔던 진도를 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최상위권 학생, 그래서 결국 좋은 고등학교와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어느 시기까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보면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학교 전 과정을 두세 번 돌려야 된다더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두세 번 돌려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우리 아이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진도를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큰 학원 상위권 반의 경우에는 애초에 레벨 테스트에서 선행 진도랑 실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반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선행에서 뒤처지면 나중에 좋은 학원을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극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했을 때 나왔던 결과일 뿐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가야만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무리하게 됨으로써 정말 올바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지 못하게 돼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한 상위권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진도와 교재에 대해서는 꼭 오늘 말씀드린 것 기준으로 따라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학습의 순서는 개념, 그리고 유형, 그리고 심화, 그리고 실전 연습입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드릴 테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 과정을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과 유형을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배워서 익히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잘하면 학교 시험에서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죠. 시중 교재 기준으로는 개념 원리나 센, 아니면은 개념 원리, RPM과 같은 교재를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한 뒤에는 이를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응용심화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중 교재로 따지면 일품,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고쟁이, 실력 정석, 이런 교재들이 있겠죠. 이런 교재들을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4-5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높은 수학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70점 기본, 누구나 다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를 맞춰서 70점 받았다고 해서 수학 잘한다고 하지 않죠. 여기서 나머지 빈 플러스 30점, 변별력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야 고득점이 나오고 수학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본 개념이랑 유형 공부하면서 선행 진도를 쭉쭉 빼놓았어도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학교 시험에서 절대 8, 90점 이상, 1, 2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행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앞에 과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선행을 해두면 앞 과정 심어도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아주 일부 문제의 경우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심화 문제들은 단순히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학년 풀이법을 가져다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학년에서 공부한 개념과 유형을 탄탄히 한 상태에서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해서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적 사고력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직접 풀어봐야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공부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심화까지 열심히 학습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실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보통 자기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인근 학교나 더 어려운 학교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실제 시험처럼 45분, 50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성적이 한 번에 30점, 40점씩 급상승한 친구들이 공부했던 것을 보면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은 실전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복습하고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실전 연습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념, 유형, 심화, 그리고 실전 연습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력을 잘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잘 놓치시는 실수가 바로 이 심화를 어설프게 하고 넘어가거나 실전 연습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심화를 아예 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심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화를 했지만 충분하게 잘하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 과정의 심화와 다음 학기에 다음 선행 과정의 이 개념 유형을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는요, 특정 학기에 심화를 넘어가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일품 블랙라벨 최상위 A급 고쟁이 실력 정석과 같은 심화 교재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거나, 그 학기에 학교 기출문제를 풀려봤을 때 중등은 90점 이상, 고등은 2등급 이상의 성적대가 나와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심화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라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특정 학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학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화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음 학기 진도를 나가게 된다면 절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 활용되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학년에 어떤 실력대의 학생은 이렇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기준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다가오는 학기에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먼저 풀려보고요, 성적대에 따라서 최상부터 상, 중상, 중, 중하, 하 이렇게 실력대를 먼저 나누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선행학기 과정들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이 실력대별 커리큘럼에서 일부 조정해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체 학년에 대한 실력대별 커리큘럼 표는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레벨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보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을 직접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3만원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레벨 테스트 및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도움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홍보차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개념, 유형, 심화, 그리고 실전 연습까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서도 특히 심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도만 쭉쭉 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 정말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년별로, 실력대별로 이렇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가 좋더라 하는 기준 커리큘럼을 만들어둔 것들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 최대한 그거 참고해서 공부 진도 짜주시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공부를 만약에 하고 있다 하면은 꼭 커리큘럼을 고쳐서 공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드리는 말씀 꼭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10개에서 많으면 20개까지 연습해보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꼭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는 일 없게 공부시켜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의 단골 고민 중 하나인 우리 아이가 기본 개념과 유형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만 풀면 응용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댄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서울대 쌍둥이와 올마이티 캠퍼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